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저희가 매번 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영상 많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IMF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 계속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말고 조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조금 여러분들 환기시켜주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나라가 안 좋아지는 얘기긴 한데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거에서 제가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 일론 머스크나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나 DJI의 또 회장, 그 다음에 로봇 회사, 중국의 로봇 회사 이런 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래랑 한번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참, 우리나라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취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대를 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왜 미국과 중국은 공대를 가려고 하는가?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 의대도 가겠지만 왜 공대를 선호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올해입니다. 의대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고 하죠. 여기 자연계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의대를 진짜 많이 갔다. 그래서 서울대, 소위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에 연세대, 여기에 지금 자연계는 잘 안 가고 오히려 뭐 지방 의대라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 이거는 뭐 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기업을 보장하는 학과도 속탄다. 의대 쏠림에 학생을 이탈이 증가한다. 그래서 의대 쏠림 여파로 이 서울 연세 고려대의 상위권 이공계 학과들의 정시 경쟁률이 낮아진 반면 대기업 계약학과들은 예년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중복자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 갔는데 기사에서 70 몇 명 중에 50 몇 명이 중간에 이게 중복 지원으로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기업 계약학과에서 70 몇 명 중에 55명인가 거의 뭐 대부분이 포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의대를 합격했겠죠. 그렇게 대기업 계약학과 갈 정도 뭐 반도체학과나 뭐 2차전지 화학과 그다음에 뭐 신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LG 뭐 삼성 뭐 현대 이렇게 연계해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이렇게 대기업을 보장해 주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이과에서 이공계에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대를 갈 텐데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왜 의대로 갈까? 참 애가 타죠. 그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죠. 카이스트. 우리가 말하는 카이스트면은 진짜 이 이과생 중에서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잖아요. 카이스트가. 근데 카이스트 학생이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자퇴가 182명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대박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최근 3년간 의치학대학이죠. 의치학대학 진학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국회 쭉 해서 황정화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최근까지 의치학대학 진학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고 석사과정은 2명, 석박사 통합과정은 1명, 박사과정은 1명 등 석사 이상의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자퇴 사유로 타 대학 진학을 든 이들 중 의치학대학 진학 학생들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이 의치대를 선택한 것 같다. 그래서 의치대 진학을 위해서 자퇴한 학부 학생은 21년 54명에서 22년 58명, 그다음에 23년 62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거 점차 느는 것도 문제죠. 참 그만큼 의대 선호 현상이 점점 커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의료를 수출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를 어떤 제조업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했을 때 반도체, 화학,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거를 수출을 해서 전자 이런 걸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 들여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참 이쪽으로 인재가 안 가는 것이 너무 씁쓸하다. 똑똑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의대로 가는 게 참 씁쓸하다.
카이스트에서 1년을 마치기도 전에 자퇴한 학생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3학년 이상에서도 의치대 진학을 위해 떠난 학생이 26명이 있었다. 얘네들도 다 생각을 해봤겠죠. 똑똑한 애들이니까 내가 카이스트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차라리 나랑 똑같은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의치대 가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도 똑똑하니까 다시 뭐 시험 보면 되지. 다시 수능 봐서 의치대 가면 되지. 그래서 의치대 가는 거예요. 왜냐 의치대 가면은 탄탄대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의치대 가면은 억대 연봉도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의사라고 하면은 높게 쳐주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뭐 힘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거 봤을 때 의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정화 의원은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이 진로를 망설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든든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죠. 뭐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미국과 중국은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이 진로를 망설이지 않잖아요.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공대를 서로 가려고 해서 애플을 키워보겠다.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거를 키워보겠다 해서 다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진짜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공대도 안 가고 젊은 애들이 도전 정신이 없네 막 이렇게 하는 꼰대들이 또 있어. 제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꼰대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젊은 애들도 도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백날 공대 나와서 그래 뭐 반도체 전문가야, 그래 그 다음에 뭐 화학 전문가야, 뭐 내가 그리고 뭐 신소재 뭐 전문가 막 여러 개 전문가들 많잖아요. 뭐 물리 전문가야 막 이런 전문가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해도 뭐 IT 전문가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뭐 CEO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을 만들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전자회사나 아니면 IT 업체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경부터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저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머리도 없지만 제가 그냥 똑똑한 인재라고 생각했을 때 공대를 갈 것이냐, 내가 진짜 천재인데 공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의대를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면은 저는 고민도 없이 의대를 갈 것 같아요. 왜냐, 홍대를 가면은 내가 가서 뭐 S전자 아니면은 뭐 L전자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해도 뭐 과장, 부장, 뭐 사장 달 수 있을까요? 사장 뭐 달겠어요.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말단에서 계속 밑에서 월급쟁이 하다가 잘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정년까지 60세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똑똑해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의대에는 뭐 전체 1등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1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공부 못하는 의사가 돼도 뭐 억대 연봉 받을 거 아니에요. 억대 연봉 받고 그 다음에 정년도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일하면 뭐 70대에도 일할 수 있는데 공대 나오면은 70대 때 일할 수 있나요? 다 잘리잖아요. 똑똑했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생각했을 때 의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그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공대를 나왔어도 열심히 일하면은 뭐 샤오미 같은 이런 전자회사를 키울 수도 있고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 회사를 키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가 돼서 스타링크, 그 다음에 뉴럴링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추진을 해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꿈을 갖게 해주는 롤 모델이 없잖아요. 다 재벌 3세, 재벌 4세 애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을 이끌어 가는데 뭘 보고 우리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국에 로봇 회사가 있거든요. 유니트리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유니트리 로봇계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이 퀄리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는 모습, 유니트리 로봇이 이렇게 도는 모습 보이시죠? 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로봇계가 발전을 했어요. 유니트리가. 와, 이제 공중제비도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악지형도 탄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만약에 군용으로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다니면서 총 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산을 타면서. 그다음에 이런 자유자재로 지형을 무시하면서 이게 물에서도 이게 떠서 가나 봅니다. 떠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죠. 물에서도 이렇게 다니고요. 야, 이런 지형에서도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구조 있잖아요. 재난 당했을 때 산에서 뭐 길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로봇개들이 아마도 이렇게 가면서 찾아주지 않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런 거에 쓰인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에 지금 쓰인다고 하면은. 그리고 험한 이런 산지나 이런 거 우리가 뭐 수색할 때나 뭐 필요할 때 있잖아요. 탐사하려고 할 때 이런 로봇개를 먼저 보내면 되겠죠. 화성이나 이런 데도 이런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족 보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m 높이에서도 점프할 수 있고 2.8m 높이에서 점프해서 착지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로봇. 그 다음에 지금 무거운 거 40kg를 얹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 등산 이런 데 갈 때 위에서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옮길 때 있잖아요. 사람을 태우고도 가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시범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을 얹고도 가고 만약에 짐을 얹고 이렇게 우리가 높은 지형 있잖아요. 우리가 짐 갖고 가기 힘들 때 그런 데에서도 얘네들이 짐을 싣고 뭐 산이나 이런 데 산을 타서 짐을 옮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유니트리가 하거든요. 유니트리의 이 로봇을 지금 로봇 회사인데 이 로봇 회사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야,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뼈짝 말랐고 엄청 애띄어 보이죠? 엄청 젊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싱싱이라고 해서 이 이름이 왕싱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거실 소파에서 로봇까지, 그러니까 거실 소파에서 거의 다 잤다. 한 달 이상을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다리가 계속 아팠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가 아프고 거실 소파에서 자면서 로봇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떴냐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여러분들 25년 기준으로요. 왕싱싱 CEO 유니트리의 이 저거 아까 로봇 만드는 회사 이 로봇 영상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요. 유니트리의 CEO 왕싱싱 나이가요. 로봇 업계의 신데렐라로 불릴 만큼 이렇게 유명한 인물인데요. 29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30대도 아니에요. 30살도 아니고요. 25년 기준 29살이에요. 이렇게 젊습니다. 지금 대학 시절인 6년 전에 엑스도그라는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 시절부터 왕싱싱 이 사람은 유니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으나 자신이 개발한 로봇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2016년 유니트리를 설립을 했다. 대박이죠? 유니트리의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싱싱 CEO가 리더십하에 유니트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유수의 로봇 기업을 제치는 업적을 달성했다. 와, 대박이죠. 그 다음에 로봇 기술 분야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어 2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고요. 가격 대비 이 가성비가 엄청나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을 주력했다. 그래서 가성비가 이 특징으로 하고 있으면 왕싱싱이 만드는 게 가성비를 특징으로 한 유니트리 로봇들인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CEO가 열심히 해서 29살에 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29살도 아니었구나. 거의 뭐 21살 때 뭐 이렇게 창업을 했네요. 지금 보면 25년에 29이니까요. 이거 몇 살이에요? 지금 거의 9년 전이면 20대 초반에 창업을 했다는 건데 20살이나 아니면 19살에 창업을 했다는 건데 대박이죠. 야, 이렇게 빠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대를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재벌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돈이 엄청나게 쏠려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안 나와요. 부동산 몰빵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 다 썩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안 돈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트업 업체가 나오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뭐 굵직굵직한 진짜 유니트리급의 스타트업 업체가 나오나요, 요즘? 안 나오고 있죠? 뭐 투자도 안 하는데 요즘 대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는데 유니트리 같은 이런 기업이 나올까?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니트리 로봇 있잖아요. 로보틱스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 회사의 로봇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최근 영상에서 보듯이 훨씬 더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드론에서 DJI와 경쟁하는
3DR에 대한 PTSD가 플래시백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이 유니트리 이 로봇이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은 뭐 예전에 유튜브 영상 봤는데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이라고 해서 막 데리고 가는 거 봤는데요. 유니트리 이 로봇이 얼마인지 아세요? 3,400밖에 안 된답니다.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싸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만드는데 움직임도 미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트리는 이런 점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니트리에서 또 다른 로봇들도 만들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유니트리에서 만들고 있다. 이런 로봇들도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만들면서 움직임을 더해가고 있다. 로봇계도 있고 이런 거를 29살 이런 지금 CEO가 계속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참 진짜 무섭다. 이런 로봇계도 계속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고작 30대도 아닌 29살이 이거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리고 다른 로봇 회사들 CEO들도 이런 뭐 경찰 로봇 이렇게 굴러다니는 경찰 로봇 만드는 CEO도 이 3, 40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3, 40대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농업용 이렇게 움직여주는 로봇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게 쓰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쓰면서 농업에서도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쓰이면서 참 이제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도 쓰고 있고 참 이렇게 혁신이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유니트리 로봇견의 이동성과 모든 지역에서 능력은 비현실적이다. 아까 이런 거 봤죠? 이렇게 이런 산을 타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심각한 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네 발로 걷는 로봇 분야에서는 경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발 로봇에서는 유니트리가 이제는 60% 점유율 이상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거의 1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여기를 개발하는 이런 돈으로 아마도 휴머노이드에 투자해서도 또 이제 더 많이 개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DJI 요즘 잘 아시죠? 드론 1위 업체죠. 요즘은 이제는 끝났죠. DJI가 거의 뭐 드론의 거의 탑이잖아요. DJI랑 이제 경쟁하는 업체가 있나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거의 드론에 거의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촬영용 드론이냐 우리가 그냥 쓰는 드론들의 민간 드론에 거의 1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DJI가 1등이고요. 요즘 제가 또 빠진 게 DJI의 그 마이크 있거든요. 인터뷰 마이크. 그것도 진짜 잘 만들고 그다음에 DJI 특히나 유튜버들은 다 잘 알아요.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촬영 장비들 다 DJI에서 만들거든요. 액션캠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봤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이 기업도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DJI 창립자가 왕타오라는 이 사람이거든요. 프랭크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은 80년생이에요. 80년생이면은 40대죠. 40대 젊은 CEO입니다. 그래서 DJI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다. 그래서 이분은 홍콩 과기대학, 그러니까 다 공대 출신이죠. 전자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를 했다. 아마 이분도 어디 기업에 근무를 했다가 뭐 텐센트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바이두나 알리바바 이런 데 근무를 했다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근무했다가 다 이런 거를 창립을 했겠죠. 참 이렇게 젊은 CEO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DJI 모르시는 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DJI가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드론을 만드는 기업이다. 드론을 만들어서 농업용에서도 쓰고 이게 지금 드론을 조정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드론을 만드는 업체인데 세계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의 세계를 독점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드론들이 요즘 발전을 해서요. 뭐 두바이나 이런 중동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지금 이제는 드론 배달까지 쓰이거든요. 이렇게 중동 사람들도 드론 배달을 쓰고 있죠. 드론이 이렇게 오면은 배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드론 배달로 이렇게 드론 택배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기술까지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DJI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차이나 전기차 봤을 때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잖아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입니다. 참 이분을 보면서도 아마 꿈을 키우지 않을까.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은 지금 샤오미가 애플이 하지 못하는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샤오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고 전자회사잖아요. 핸드폰 만들고 보조 배터리 만들고 태블릿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그 전자회사인데 이제는 전기차를 선언해서 작년부터 전기차를 만들었는데요. 무려 그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계속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 했지만 작년에요. 9개월 동안 13만 5천 대를 팔았어요. 13만 5천 대를 팔았고요. 25년 목표치가 몇 대냐면 30만 대를 25년에는 판다고 합니다. 레이진 회장이.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레이진 회장처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롤모델로 있잖아요. 이분도 아마 그 뭐 샤오펑의 샤오펑이랑도 또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 보니까 그 예전에 텐센트랑 바이두 이런 데에서 서로 동료로 일했던 출신들이더라고요. 컴공과나 이런 데 나온 출신들인데 이런 출신들이 이런 전자회사를 차려서 이제는 완성차까지 전기차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벌 2세가 아니고 재벌 3세가 아니고 그냥 흑수저에서 능력만 갖고 물론 뭐 공산당에 뭐 지원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지원 받았겠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원을 받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샤오미나 이런 기업을 키웠겠죠. 이렇게 키워서 얼마나 멋있어요. 샤오미를 키워서 이런 멋진 전기차까지 만들어서 또 잘 팔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만들고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공대에 나와서 의사가 아니어도 공대가 나와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CEO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중국 학생들은 꿀 수가 있겠죠. 중국 학생들이나 미국 학생들은 꿀 수가 있겠죠. 왜냐?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특히나 완전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남아공 출신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기업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와서 이렇게 기업을 세우기까지 하는데 미국 자체적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태어나서 공부를 한 이런 공대생들은 일론 머스크나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뭐 제프 베조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 다 창업자들이거든요.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온 CEO들인데 다 그 사람들은 재벌 2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해서 공대를 나와서 열심히 해서 내 분야에서 이런 CEO가 돼보고 싶다. 테슬라 CEO 얼마나 멋있어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주를 지금 화성을 이제는 이주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아이언맨의 진짜 롤모델이잖아. 아이언맨의 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CEO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대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운까지 이제 받쳐주면은 이런 CEO 멋진 일론 머스크 같은 CEO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은 진짜 공대 나와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전자회사나 그 CEO들이 다 재벌 2세, 3세인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공대 나와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똑똑한 애들은 의대 가는 게 맞습니다.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될 수도 없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DJI의 왕타오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니트리의 29살 왕싱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대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샤오미 뭐 회장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창립을 했으니까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샤오미 회장에서 샤오미 그 이런 소개를 해주고 있건데 뒤에 지금 뭐 자동화 이런 로봇들이 다 다니고 있죠. 그래서 샤오미 공장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샤오미 전기차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자기가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은 소개도 다 하고요. 그리고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뼛속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요. 이런 전기차 이런 것도 열정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자기가 막 이런 방송까지 나와서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그거에 대한 Q&A도 하고 근데 거기에 막 접속자들이 6만 명 막 7만 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멋있죠. 이렇게 점프까지 합니다. 샤오미 전기차가 서스펜션 기술로 점프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 기술이 이제는 중국 거의 다 표준인 것 같아요. 웬만한 조금 비싼 전기차에는 다 이런 다이소스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비아디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샤오미도 하고 있고 뭐 화웨이도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다 하고 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열정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참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자기가 나와서 이런 거를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진짜 나도 레이진 회장처럼 이렇게 돼야겠다. 레이진 회장처럼 이런
샤오미 같은 기업을 키워야겠다 이런 거를 보지 않을까요? 참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샤오펑이 전기차 회사거든요. 샤오펑의 회장도 직접 나와서 이 10,000번째 전기차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전달할 때 직접 나와서 고객에게 10,000번째 고객에게 만나서 선물도 주고 이런 거 설명도 해주고 막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만든 기업이고 자기가 만든 전기차고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겠어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이분도 아마 공대 출신이고 샤오미 회장이랑도 친해요. 아마 같이 텐센트인가 알리바바인가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출신인데 이렇게 샤오펑을 차린 거 보면 얼마나 자기도 창업주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참 이거 보면서 이런 출신이기 때문에 꿈을 꾸겠죠. 이 젊은이들도 만약에 공대 출신이 나면 나도 열심히 해서 이런 샤오펑 같은 회사를 만들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기 마이크 찬 거는 DJI 마이크를 차셨네요. DJI 인터뷰 마이크를 차셔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진짜 왜 의대를 가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시죠? 이런 꿈을 주는 이런 롤모델과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의대 가는 게 맞다.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는 게 맞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의대를 안 가고 공대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투자하시고요. 한국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